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늘은 해외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시아가 글로벌 토큰화 추진을 주도함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시아 쪽 토큰화를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토큰화된 ETF 제품을 갖다가 일본에서 출시를 하고 2.7 빌리언 달러를 대출 시장으로 유입시키면서 아시아 시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금융위원회 같은 거죠. 지침에 따라서 27년까지 토큰화된 펀드에 대해서 소매단 리테일 인베스터의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홍콩에서는 현물 암호화폐 ETF 첫날 투자 유입액이 4억 달러나 기록했다고 하니까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토큰화에 진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슈만의 스테이블 코인 유로 같죠. 미카 규정에 따라서 XRP 원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지금 이게 저번 뉴스에서도 전달해 드렸는데 미카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유로화에 기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소시에테 제네랄 저번에 말씀드렸죠. 서클 여러 가지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를 활용해서 국경 간에 이렇게 효율성을 가진 걸 구축한다는 것은 XRP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빈후드가 유럽 사용자를 위해서 아비스트럼에서 500개의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했다. 이건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구체적인 개수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는데 500개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하려고 했었고 로빈후드가 오픈 AI 쪽을 좀 찝적대긴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고소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쭈그러져 있었는데 유럽 쪽을 통해서 공략을 해보겠다는 거죠. 토큰화를. 로빈후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원래 좀 이렇게 좀 과감하게 뛰어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 잘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토큰화된 랜드마크 자산을 분산형 에스크로 플랫폼인 미라이X, 이게 딱 느낌상 그림도 그렇고 일본이죠. 한번 볼까요? 실제 RWA 토큰화된 자산을 하기 위해서 구축된 분산형 에스크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 에스크로 걸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좀 비즈니스에 진출을 하겠다, 부동산 분야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싱가포르에 있었던 토큰 2049에서 발표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도쿄하고 두바이에 본사를 뒀다고 하는데 중동하고 아시아 쪽에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맞춰가지고 DC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뉴스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웬 카지노에 대한 건데요. 그 부지가 5.7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한 3.2 빌리언 정도 투자가 진행 중이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토큰화 하겠다는 거예요. 페먼트 호텔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호텔이나 상품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은 많이 보게 될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방식에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치 네트워크는 RWA 검증 가능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8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걸 2만 달러로 늘렸다고 합니다. 오로치 네트워크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건데, 이번 이 투자 라운드에 MEXC, 벤처스 등등, 플루터스, 엔트랩스 뭐 이런 메인 VC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또 이데리움 재단에서도 지원금이 좀 있었나 봐요. 영지식 증명이죠. JK 롤업을 좀 통해서 한 것 같고, 또 메인넷을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7억 건 이상의 증명 기록을 처리를 하면서 성능과 확장성을 입증했다,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텐틱 글로벌 블록체인을 통해 실제 세계 접근성을 확대한다. 뭐 RWA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는 건데 다오도 하나 만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용은 분산형 RWA 체인에서 운영되고 분산형 거버넌스에 의해서 안내되는 실제 부동산 프로젝트다, 이건데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고 이런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일단 저는 대충 인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국내에서 만약 이런 업체들이 이제 뉴스로 해서 나온다 하면 그거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제가 할 수 있는 한 조금 더 뉴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위생 로봇 분야의 선두래요. 이 회사가. 프리메스 홀딩스라는데 이 로봇 AI 자율 청소 로봇이래요. 여기를 토큰화하고 요 사업 서비스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RWA를 통해서. 좀 신기하죠. 이제 AI 로봇도 이제 이런 회사들을 성장시키거나 실제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펀딩을 하는 거죠. AI 로봇 투자도 하는 게 열리고 있다는 거. 물론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거하고 실제로 한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브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런 거를 위해서 에이브하고 통합한다. 호라이즌은 이더리움 기반 대출 시장이고 원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디파이하고 트레디파이를 연결하고 체인상에서 신용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좀 많이 쓰게 해달라 이런 거죠.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데 RLUSD 이거 리플 여기서 있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하고 USDC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더리움하고 XRP 원장에서 발행을 시킨다는 거고 BNI 웰론 은행이죠. 미국 은행이 주요 준비금 관리 기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은행이 담보된 자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한 자산을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뉴스에서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리플렛죠. 리플단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실생활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못했지만 리플이 이제 액션을 뭔가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게 됩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인베니엄하고 만트라가 개인 부동산 자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레이어 2 블록체인 인베니엄 체인을 공개한다. 인베니엄은 계속 있었던 곳인데 조금 그래요. 제가 인베니아 대표님하고도 연락을 좀 했었는데 좀 품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막 말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뭐든 뭐 간이든 쓰레기든 다 빼주고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액션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다 싶은 건 있어요. 실제 이게 뭐 인맥적인 네트워크가 강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강하고 또 제가 아직 그 정도 급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인버니엄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이게 어떤 신뢰잖아요.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할 때 뭔가가 약속한 게 있으면 좀 지켜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필이면 또 만트라랑 잡았어요. 지금 만트라가 엄청난 폭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를 합쳐가지고 인베니엄 체인을 공개한다. 만트라가 그렇게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수사나 이런 걸로 그렇게 안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의 그런 어떠한 투자에 대한 크립토 개념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에 대한 신뢰는 사실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신뢰가 떨어진 만큼 이제 가격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만트라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뭐 안타깝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매우 폭락을 했기 때문에 90몇 프로가 그때 내려갔었죠. 아무튼 이 만트라가 인베니엄과 함께 체인을 공유를 했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GSM과 다이센트 그룹 아프리카 전역에서 5.5 빌리언 달러 상당의 실물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식량, 생산, 광물, 에너지, 국경 간에 걸친 물리적 인프라 자산을 토큰화해서 참여를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겠다. 좀 좋은 얘기인데 결국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토큰화를 위해서 달려든다는 게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또 이것도 이 우간다를 잡는 거는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뉴스인데 우간다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토큰화 경제를 출범시킨다. 이전에 다른 나라 얘기들은 좀 있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도 우간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국채로 뒷받침되는 CBDC 사업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우간다를 시작으로 토큰화 사업을 진행을 한다. 조금 지켜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 액션이 된다면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블랙락이 규제 토큰화 ETF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페더레이트 에르메스가 토큰화된 TS 머니마켓 펀드를 공개했다.
아첵스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 투자자, 적격 투자자 대상으로 한 토큰화된 UCITS 머니마켓 펀드 MMF를 출시했답니다. 아첵스는 영국의 유명 플랫폼이고요. 이 펀드 제품이 FCA 이제 영국의 규제를 받는 아첵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그리파이 폴리곤에서 실제 자산 모델을 출시했다. 예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농업 금융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아그리파이가 이 농지에 투자가 가능하고 또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방식의 RWA에 대한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그 토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게 폴리곤 네트워크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또 뉴스가 나온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폴리곤이 그때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이더리움이든 다른 데 했다가 지금 폴리곤에 올라갔다고 뉴스가 다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농업이 규모가 커질 거다 토큰화 규모가 매우 커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를 토큰화했다. 글린립 85년산을 와 엄청나죠. 몇 억이 돼요. 18만 달러 정도의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브랜디나 위스키 같은 걸 좋아를 하는데 진짜 맛이 어떨지 궁금한 정도의 오래된 유명하죠. 글렌리벳 그것도 85년산을 토큰화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 것 같고 이 보면은 이제 양조장에 대한 토큰화 같은 게 있었어요. 티제로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좀 찝적했거든요. 근데 일단 오래된 위스키 자체를 토큰화하는 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흥미로운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이 엄청나게 대단한 위스키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사실 토큰화 가능합니다. 나스닥은 최초 토큰화 증권은 기존 결제 기간을 유지한다는 뉴스였어요. 이거는 좀 큰 뉴스인데요. 좀 볼까요? 나스닥 회장이 지금 이 여자분이거든요. 일단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데나 프리드먼인데 DTC하고 이제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토큰 증권을 활용하면서 결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결제 시기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 이 뉴스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INX나 INX 같은 회사에서 T0 그리고 T0도 이름 자체가 T0잖아요. 그 제로로 즉각적인 토큰 증권의 거래, 결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T0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지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없는 건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지금 선두로 뛰어들고 있는 토큰 증권 업체들 INX, T0, 세큐리타이 이런 애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유지되는 게 오래되면 될수록 나스닥이 들어는 오지만 껍데기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지금 증권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전자증권 형식으로 또 되려고 한다는 걸 이전에 제가 뉴스에서 비판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실패입니다. 토큰 증권이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분산 원장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자결제로 윗단에서는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T0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쟁력이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곧 나스닥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뉴스를 전달드리겠습니다. VCI 글로벌 금기반 토큰으로 암호화폐 법정화폐 플랫폼을 출시했다. 스파크 슈퍼스테이트의 USCC 펀드에 1억 달러 준비금을 할당했다. 슈퍼스테이트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토큰화 업체입니다. 수익화의 다각화를 위해서 스파크가 1억 달러를 예치를 했답니다. 슈퍼스테이트의 USCC에.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을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들 좀 이득을 보겠다고 이렇게 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1억 달러를 예치했다. 이 정도의 뉴스로 보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USBC는 업홀드 및 파스트뱅크와 협력하여 전 세계 미국 달러 예금 계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소매 토큰화 예금을 출시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네요. USBC가 그렇게 하겠다. 업홀드도 유명하죠. 업홀드와 협력해가지고 소매 토큰화 예금을 출시한다. 업홀드 고객은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토큰화된 그런 자산들을 바스트뱅크죠. 바스트뱅크에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큰화 입금에 대한 비전을 담은 백서를 또 발행을 했대요. USBC가. 그리고 또 이거는 FDIC 이제 소비자 보호 관련된 곳이거든요.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목해야 될 뉴스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은행권도 이런 준비가 당연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라켄이 토큰화된 주식 거래량이 50억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이 토큰화된 주식, 그냥 일반 주식 앱으로 주식 거래한 게 아니고 토큰화된 주식 거래가 이 정도로 커졌다. 크라켄의 거래량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아이넥스나 기타 다른 업체들이 토큰화된 주식을 상장했을 때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팩트 파이낸스랑 협력을 했다 하고요. 이 전에 STO 서밋에 참가를 그때 해주셨던 회사죠. 이전에 아이넥스에 상장을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크라켄에서 했다고 합니다. 와, 5 빌리언 정도 거래량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수수료를 받으면 얼마일까요? 상상도 하기 힘든데, 보통 이 수수료가 메이커, 테이커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크립토 거래소에서. 그거 중간 값을 봤을 때 한 0.2면 0.4 이렇게 나뉘는데, 평균 값으로 따져서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면 하나로 한 2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큰 캐시카고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토큰화 시장에 좀 눈독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거래량들은 다른 폼에서도 눈독을 들일 거다. 좀 긍정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아이넥스나 이런 데서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는 단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벌써 50억 달러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눈에 띄는 수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뉴스는 짧게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도 녹화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